예, 오늘은 세종시에 가는데 왜 제가 가게 됐냐면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직접 초특급이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알아들 수가 없다.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초특급이 세종시까지 가게 됐습니다. 세종시를 가본 적은 없는데 상담 겸 세종시는 어떻게 계획되어진 도시인가 보고 싶은 궁금증이 있어서 내려가게 됐으니까 내가 낱낱이 한번 훑어보고 유지해도 되는 보험인지 아니면 쓰레기 같아서 해약을 해야 되는 건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는 비가 왔는데 여긴 비가 안 오네? 세종시 처음 오셨어요? 오셨었거든요. 아니요. 엊그제는 논산, 저번에는 조치원, 세종은 처음이죠. 이거를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건 2015년도 2월 4일 날 가입한 게 이제 라이나 보험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화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었었고, 당시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약이 2016년 2월이거든요. 만기는 2026년 2월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얘는 딱 10년 동안만 이 보험료로 유지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보험료를 많이 올리는 게 이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진단비거든요. 기본적으로 진단비들이 짝짝짝짝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수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술비가 나오고 하는 게 원래는 일반적인 구조예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5대 장기 이식 수술했을 때 꼴랑 1,000만 원에다가 나머지 것들에 대한 수술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유지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상품이에요. 수술비도 여기서 얘기한 주요 질환에 해당됐을 때만 수술비가 나오고 심지어 암 수술비 자체도 얘는 없어요. 그래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 2월 4일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왕창 올라가요. 또 이게 이 보험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고민을 하셨는데 이거는 없애야 되는데 없애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것인가는 지금 가입되어 있는 메리츠 보험이 중요해요. 여기에 충분히 잘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얘만 유지를 하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이제 점쟁이처럼 볼 거예요. 7년 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앞으로 13년만 더 내면 되는데 보장을 제가 봐드릴게요. 암 진단비가 이제 4천만 원 들어가 있고 뇌졸중 진단비가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가 2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100점 만점을 놓고 봤을 때 얘는 90점짜리예요. 얘는 진단비가 잘 들어가 있어요. 7대 질병 수술비, 18대 질병 수술비, 그래서 수술비도 좀 넣어줬고,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 얘는 상해 쪽에 대한 게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다치는 쪽은. 어찌됐건 상해 쪽 같은 경우는 질병에 비해서는 중요한 게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상해는 별로 많이 보장을 못 받거든. 어찌됐건 얘는 상해가 부족해도 큰 상관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90세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보험료가 싼 거야. 만약에 100세로 했다 그러면 이거 보험료 한 17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해약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었었다 그러면 이거보다 보험료가 더 싸죠. 한 12만 원 돈이면 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 요 당시에는 무해지 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이 당시에는 이 상품이 최상의 상품이었어요. 잘 가입하신 게 맞아요. 이거는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라인업 거는 해지할 거예요. 나는 암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넣고 싶어요. 암 진단비를 추가로 하게 되면 장점은 뭐가 있느냐? 유사암은 암 진단비에 얘는 10%밖에 안 나와요. 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네, 갑상선암 그게 여기서 약해요. 4천만 원에 10% 얘는 400밖에 안 나와. 이때는 유사암의 한도가 높지 않았어요. 이거 400? 안 받은 것 같은데. 갑상선암 수술했는데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메리츠에서요? 네. 설계사한테 얘기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돈은 그렇게 안 받은 것 같아.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무조건 400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요? 400만 원이 나와야 되고, 갑상선 암도 질병 아닙니까? 질병 수술비 20만 원 들어가 있었고, 아까 18대인가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도 또 나왔었어야 돼요. 드러나도 뭐 우리가 타먹을 때야 이거 진짜 주는 거지. 어쩐지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나와. 맞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설계사가 이런 초특급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보험금 타먹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거든? 그렇지. 타먹을 때 전화하면은 뭐 전화도 안 돼. 계약 받을 때는 뻔질나게 와서 고객님 하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맞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뭐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도 안 하고. 맞아. 왜? 그래서 문제야. 그쵸? 근데 설계사들이 왜 그따위 짓거리를 하느냐? 이미 수당은 다 받아먹었어. 받아먹었으니까 그다음부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걔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좀 보험가입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득달같이 오고 우리나라 설계사들의 대부분은 다 그따위 짓거리밖에 안 해요. 서비스를 후에 잘해야 되는데. 저는 얼굴을 까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했다면 저는 큰일 나요. 초특급 저 사람 말이야 계약 받을 때는 세종시까지 그렇게 뻔질나게 내려오더니 나중에 계약 받고 나더니 내가 당신 왜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전 방송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뭐가 단점이 있는지 이런 거 분석을 해가지고 저는 보완을 해주는 사람이거든. 최근에 동양생명에 암보험을 봤는데 30년 비갱신이고 36,600원이래. 네. 하나 보니까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좋은 건 아니고 그 상품도 좋은데 네. 그렇게 가입하셔서는 안 돼. 비갱신이- 왜 안 되냐? 동양생명 암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암에 대해서는 보장이 충분할지 모르겠으나 뇌혈관하고 허혈성은 또 빠져 있어요. 이거를 가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뇌혈관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한다 그러면 암 진단비에다가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요거를 보완을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100점이 되나? 그러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잘못 가입돼 있었다 그러면 얘는 저는 해지시키고 다시 가입시켜요. 근데 이 상품은 해지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암 진단비에 대한 유사암 자체가 10%로 워낙 적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를 조금 높여서 그다음에 여기서 보장이 안 되는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 종수술비, 상해 종수술비를 보완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고 그럼 초특급이고 앞으로 내가 어떤 보험을 더 가입해야 될까요? 앞으로 가입할 거 없어요. 단 이거 가입을 할 때 거기다가 뭐를 넣어줄 거냐면 간병인 지원 특약을 넣어드릴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러면 자식들이 와가지고 맞아. 수발되는 거죠. 힘들잖아요. 그쵸? 요즘 다 벌어먹느라고 부모 간병 못해. 그쵸? 보완을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간병인 지원 특약도 넣어드릴 거야. 내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간병인이 오나요? 전화 띡 하면 와요.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180일. 180일까지 쓰고 180일 동안 쉬었다가 다시 또 부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180일 동안 간병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벌써 뭐 설명하는데 벌써 딱 떨어지잖아. 제가 소개도 많이 해줬어요. 한 명의 고객 뒤에는 많은 이 고객이 있다는 거를 마인드를 가지시고요. 그럼요. 정직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럼요. 여기 들 것도 야 아니야 여기 첫님한테 저게 그분이 이렇게 잘해주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대부분 설계사들은 어떤 식으로든 계약을 따내야 돼. 따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계약이 되게 많아요. 그렇겠지. 방송 보고 쏟아져 들어오는 계약이 많기 때문에 장점이 뭐가 있느냐. 이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계약을 받아야지. 저는 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계약하려고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와서 이 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고 그래서 하면서 또 계약을 못하게 그냥. 앞으로 다른 설계사들 말은 듣지 마세요. 초특급이 보험 제일 잘하니까. 저도 좀 이거 제가 또 들었나 안 들었나 제가 또 해드려야지. 우리 아들하고 했거든요. 네.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부터 볼게요. 납입 기간 10년으로 해서 15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셨었네. 예예예.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월 보험료가 15만 1,000원이면 당시에는 꽤 비싼 거예요. 네. 왜 얘가 보험료가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었냐? 일단 납입 기간이 10년도로 짧게 내니까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두 번째, 만기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다 줘요. 그러니까 80세가 딱 되면 15만 1,000원 낸 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냈지 않습니까? 이거 1년이면 180, 10년이면 이거 1,800만 원 낸 거거든요. 이 1,800만 원을 80세 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끝나기 때문에 얘가 보험료가 비싼 거야. 보장 내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예요. 왜 비싸냐? 돈은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냈었던 돈을 80세 만기로 주면서 이자로서 보장을 해준 거예요. 이해하셨죠? 얘는 암 진단비가 500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보장 자체가 되게 약해. 보장 자체가 약한 거는 납입한 원금을 주고 이자로서 얘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이 작은 거예요. 작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납입은 끝났으니까 가지고 계셔서 얘는 그냥 1,800만 원을 낸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세가 되면 1,8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80세 전에 죽으면 3,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렇게 80살 전에 주고야. 어찌됐건 이 보험을 굳이 깨서 뭐 돈을 받겠다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행여라도 80대 전에 내가 돈이 좀 필요해 라고 한다 그러면은 얘는 깨도 상관은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보장 자체가 되게 작아. 요 보험의 단점은 보장이 작다라는 거, 장점은 환급률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 때나 깨서 써도 돼요. 이해하셨죠? 이건 참 편한 건강보험이라 그래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을 하는 건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가입하기 전에 입원이나 수술 또는 뭐 약 같은 걸 드신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지? 모르니까. 병도 없는데 그런 걸 가입을 했어.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 고지 없이 그냥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유병자 보험으로 받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거는 뭐냐, 이 똑같은 보장에 일반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6만 원이다. 근데 이거를 병력 있는 걸로 해서 10만 원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당이 왕창 나와요. 당시에는 일반 보험으로 넣을 수 있었던 걸 유병자 보험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수당 많이 타먹으려고. 수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병자 보험은. 아이고, 다 적어서 그냥 우리 언니한테 막 뭐라고. 우리 언니 때문에 그런 거야. 수당 많이 타먹으려고 예, 병도 예. 없는 사람은 일반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나쁜 사람이. 이런 설계사들이 많아요. 언제 끝나? 뭐. 아 이거 인자 얼마 안 됐어. 2019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갱신형 상품이에요. 90세까지 가는 비갱신형으로 했으면 더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 80까지만 했잖아. 짧잖아. 우리 아들도 똑같이 들었거든요. 봐드릴게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유병자로는 가입을 안 했는데 요즘 가입하시는 분들은 무해지 보험이라 그래서 해약 환급금이 없는 상품으로 가입하는 거 아시죠? 예, 예. 환급금이 없는 대신 싼 보험이 있거든요. 해약 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보장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비싸요. 그냥 비싼 거 같아. 얘는 비싸요, 보험료가. 아까 상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병력이 없는 사람을 유병자로 해서 비싸게 가입을 하셨는데, 아들은 유병자는 아니나 무해지로 할 수 있었던 거를 해약 환급금이 있는 걸로 해서 이것도 비싸요. 둘 다 똑같이 비싼 걸로 가입을 한 거예요. 수당 때문에 그래. 그것도 역시 수당 때문에 그래요. 네, 일단 들어간 걸 한번 볼게요. 암 진단비는 4천만 원, 뇌혈관하고 뇌졸중 진단비, 급성식물염 진단비 들어가 있고, 자, 이것저것 조목조목 잘 맞춰서는 넣어줬어요. 혹시 이거 가입을 하실 때 보험료가 좀 비싸니까 조금 낮춰주세요라고 혹시라도 말씀하신 적 있어요, 이거? 예, 보험료 적게 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조금 많다고 하니까 이거 조금 줄여서 설계를 했죠. 예. 비싸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예.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 예. 비싸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퍼즐이 맞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80세로 뽑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00세나 90세로 하면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 기간을 전부 다 80세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요. 내 생각에도 그랬지. 나이 먹어서도 나중에 장애 같은 거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얘는 80세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먹은 아들한테 80세로 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 계약을 받을 요량으로 80세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사가 생각이 굉장히 짧은 사람이에요. 아들은 무조건 80세는 넘어야 돼요. 일반 보험이 아닌 무해지 보험, 해약 환급금이 없는 상품으로 설계를 했으면 쌌지. 해약 환급금이 없는 걸로 해서 100세 또는 90세로 넣었잖아요. 그러면 보험료는 요 정도 나왔어요. 없는 걸로 했었어야 없는 돼. 걸로 해야 돼. 만약에 희약하면은 조금뿐이 안 나와. 그렇죠. 소용없어. 알고 계시네. 그걸 이제 무해지 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해약 환급금이 없다 그래서 무해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일반 분들한테 설계를 해주잖아요. 아주 나쁜 설계사들이 있어요. 고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초특급이 설계해 준 거는 해약하면 해약 환급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설계해 드리는 건 해약 환급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맞아, 해약 환급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해약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사기꾼이거든. 그런 설계사들이 많아요. 이거는 해약 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설계를 해서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보험 기간을 80세로 줄여가지고 요거를 딱 찍어내듯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잘못 설계한 거예요. 이 설계사는 어떤 분이죠? 우리 언니 친구분인데 우리 언니 아들이 보험을 탔어. 못 타는 건데 이 사람이 말을 해서 50만 원을 타게 했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고마워. 고마워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50만 원 못 받을 건데 그거 해줬다고. 다른 네.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네.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여기다 사기 쳤구만. 거기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언니한테 얼마나 딴 사람 같았으면은 저기 했었을 거예요. 이런 소리 처음 듣지요? 어떤 소리요? 아 이거 50만 원 더 받았다고 이렇게 보험을 있다고 이렇게 그것도 다 들어간 거 해약해가지고 한 거예요. 보험도 잘 모르고 하니까 보험은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설계사도 모르는데 이거를 더 늘릴 수 있나? 못 늘려요. 이미 얘는 세팅돼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해약하고 새로 얘는 가입하면- 해약해서 보험 기간이 긴 걸로 하되 무해지로 다시 하나 설계를 해드릴게요. 나는 원래 환급형을 안 좋아해.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이요. 환급형을 좋아해요. 맞아요. 받아도 얼마 안 받아. 소멸성을 나는 소멸성하는 그렇지. 게 나아.
그러면 저거는 다시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해서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또 해약해가지고 또 다시 드려야 돼. 맨 거짓말 하다 봤나 보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 보험은요, 처음에 가입할 때 잘 가입해야 되는데, 잘 가입해주는 설계사들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얘네들 눈앞에는 수당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해약시키고, 자꾸만 받고 그러는 거예요. 뇌졸중하고 스타일 없이 이제 조금한 거는 집어 빼고. 쓰는 단어가, 다른 분들은 그냥 좋은 거 넣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험 공부들만 하셨나봐. 선생님 오기 전에 또 한 군데 내가 진단을 이거를 한번 받아봤어. 여기 와서 이제 상담을 해보셨어요? 이제 한 30 이쪽 저쪽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왔는데 둘이 왔어요? 이 설명하는 게 어째 들어보니까 표정이. 시원찮더라고. 그 후에도 자꾸 뭐를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데. 거기 보험은 안 들어서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그냥 명쾌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하는 게 그냥 시답지 않고 아유 글렀구나. 아니요 보험 그냥 엉터리로 들어놓고 상당한 거 많지요? 다 엉터리예요. 그냥 100명 중에 95명은 다 엉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모르지. 이상하게 가입한 거를 본인들이 이상하게 가입한 게 아니거든. 설계사들이 이거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톱톱톱 가입을 한 거예요. 정직하게 해서 들어줘야 되는데 맨 도둑놈 심보란 말이야. 도둑놈 심보라서 이익만 챙기려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재봐도 나중에 재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보험에서 오래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다 그만두는 거예요. 네, 재봐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 착한 사람들 다 쪼개가지고 먹는 거 도둑놈 심보지 진짜. 재봤죠. 우리 애도 또 그 사람한테로 들었을 거야. 이런 분을 추천을 해드려 제대로 1, 20년을 가기 때문에 아니, 월 보면 10만 원만 따져도요. 1년이면 120이거든요. 10년이면 1200, 20년이면 2400 내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씩 내는 사람이 없어. 훨씬 많이 내거든요, 사람들이. 자, 뭐 다른 것도 뭐 궁금하셨던 거. 감사해요. 초특급에 설계해주면요.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요. 잘 해주셔요. 협력자로 많이 할 테니까. 알겠어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 내 것도 다 해약했잖아. 몇 년씩 들어간 거. 그때 해약할 때도 보험을 계약하고 나서 바로 해약을 했어요? 아니면 바로 이거 하고서는 바로 해약했죠? 예. 보험 해약하지 말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혹시 아세요? 보험을 신규로 계약을 해도 그 예전 상품은 해약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금방 들을 거라 금방 사고 나면 못 타먹잖아요. 지금 말씀을 잘 하신 예, 거예요.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거를 해약해야 그거 먼저 들은 거 타먹지.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바로 그건데 예. 신규로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보험은 해약을 하면 안 되고 통장에서 보험료가 안 빠져나가게끔 자동이체 통장을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번 8월 달에 보험료를 안 내고 9월 달에 안 내면 10월 1일부로 3달째 얘가 시효가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해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로 가입을 했다가 다음 달에 암에 걸릴지 다다음 달에 암에 걸릴지 누가 장담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고를 할지 누가 아냐고. 그렇지. 근데 기존 보험은 2달 동안 안 내도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같은 설계사들이 어떻게든 계약을 받을 욕심으로 기존 걸 다 해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해약을 하라고. 해약을 하세요 해놓고 신계약을 받는 거야. 하필 다 X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설계사들은 100명 중에 99명이 그 짓거리를 해요. 기존 거는 보험료만 안 내면 되거든요. 아니 보험료를 안 내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설계사들은. 그 내 생각에는 금방 해약해서 만약에 병 걸려서 하면은 이것도 못 타먹고 이것도 처음 들어서 못 타먹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게 바로 암이에요. 예. 이번에 새로 가입해놓고 암 진단비 지금 4천만 원 넣으셨단 말이야. 근데 다음 달에 암에 띡 걸렸네? 걸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4천만 원도 못 받고 얘도 못 받는 거예요. 왜? 얘는 해약했잖아. 신규로 가입한 거에 있어서 암 진단비 4천만 원은 3달이 지나야 되거든요. 면책 기간이 있어요. 그만 뭐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람 병신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런 짓거리 하는 설계사가 거의 나예요. 근데 내가 방송에서 제일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사들 중에는 지금도 실효를 시키는 놈이 없어요. 지금도 다 해약시키는 거야. 아주 나쁜 X야, 나쁜 X. 그걸 내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초특급 저 사람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그래 저 말은 맞다 라고 하면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지켜줘요. 바로 또 해약시켜요. 기존 보험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해약시켰다면서요. 예, 다 양쪽에 다 해약시켰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간병비까지 다 넣고 다 했는데 나는 간병비까지 다 넣고 다 했지 그거를. 이 생각만 하면 아주 열받아 죽겠다. 열받아 죽겠다니까.